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영식하고 영숙씨의 1대1 대화였거든요.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영식님이 정말 좋은 학교 나오셨고 지금 사회생활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영식님은 빌런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영식님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범주가 있다면은 이 범주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식님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영식님이 나이가 이제 30대인데도 이제 나이가 30인데도 영식님의 이런 모습들은 좋다 나쁘다 빌런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범주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범주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주 밖에. 일단 영수님이 정말 멋진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랑 별개로 영식님이 그 말들을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이거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영식님 못 알아들었어요. 영수님이 진짜 다그치듯이 야 정신 차려, 야 너 지금 사회생활 그렇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영숙님이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 참교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영식님이 과연 그거를 이해를 했냐, 그거를 과연 내가 받아들이고 반성을 했냐, 그 부분을 제가 봤는데 오늘 영식님이 남자들 데이트 선택에서 영숙님을 선택했거든요. 못 알아들었어. 진짜 영숙님이 동생한테 얘기해주는 것처럼 진짜 딱 필요한 얘기만 딱딱 했어요. 과하지 않게. 그래서 영식님이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영식님이 영숙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야. 반성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영숙님 말을 알아들었다면은 그동안 계속 불편하게 했던 현숙님, 영숙님 이분들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영식님이 선택한 여자가 영숙이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답이 없다. 그리고 영숙이 선택한 이유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현숙님한테 마음 안 들키려고 모두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까이 앉아있는 영숙을 선택했대. 그러니까 영숙씨가 아까 영식님에 대해서 한창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영숙님도 이게 나는 솔로가 방송에 나가고 방송 프로라는 걸 알고도 그리고 영숙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숙님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가 교수 본다지 왜 영식이한테 뭐라 해?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감안하고 영숙님이 그 리스크를 안고도 영식한테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영식이는 전혀 1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영식씨한테 무슨 말을 해봤자는 거야. 근데 영식씨가 이게 영숙님뿐만 아니라 현숙님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숙님이 충분히 완전 표정 정색하면서 말 걸면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진짜 말만 걸어봐 말 걸면 진짜 쌍욕할 거야 이런 표정으로 막 있었단 말이야. 말 걸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불러내. 영식님 분명히 순자님이 얘기해 줬거든요. 너 그만 귀찮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식이 계속 현숙 와가지고 여적수 와가지고 현숙님 잠깐 요 앞에서 대화하자 그러고. 영식씨는 너무 좀 이상하다. 이 뭐 여러분들은 뭐 영식씨가 빌런이다 뭐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범주에서 많이 벗어난 분이라 생각해요. 그냥 이상하다. 오늘 영식님하고 영숙님 대화부터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영식님이 현숙님한테 일단 손절당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영숙님을 찾아왔어요. 여적수 와가지고 영숙님이 되게 피곤하다고 하는데도 보통은 이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은 그럼 이따가 좀 쉬었다가 얘기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그런 게 없어. 그런 뭔가 상대방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에 대한 생각 같은 게 1도 없고 일단 내가 지금 얘기하러 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인 거야. 상대방이 뭐 감정이 어떻든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불편하게 생각하든 말든 피곤하든 말든 그런 게 전혀 그냥 관심 1도 없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나는 솔로 벌써 5년 넘게 리뷰하면서도 영식님 같이 이런 분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영식님이 막 이기적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고장난 느낌이에요. 막 진짜 이 사람이 엄청 나빠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식님은 약간 고장난 느낌?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으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약간 고장난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기껏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 영숙님을 불러내가지고 영숙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숙님을 너무 생각 안 했다. 그래서 이제라도 영숙님하고 잘해보려고 한다. 그런 의도로 불러낸 거였습니다. 사실 영숙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면서도 되게 약간 섬뜩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흔히 겪어본 사람 데이터에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영식님이. 근데도 영숙님은 차분하게 영식님 하는 얘기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은 다음에 영식한테 이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자들 사이에서는 영자님도 그렇고 순자님도 그렇고 여자분들끼리는 공유를 하잖아요. 영식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마 공유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숙님도 영식님이 좀 이상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영식님을 그냥 피하거나 그냥 할 얘기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영숙님이 영식님 뭐 중간에 말 끊는 것도 없이 다 듣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영숙님이 되게 참 대처를 잘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씨가, 저는 제가 진짜 나는 솔로 여출이 남자 출연자한테 대놓고 너 빌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실례되는 얘기잖아요, 너 빌런이라고 말하는 게. 근데 이렇게 막 속 시원하고 카타르시스 느껴지고 이런 것도 처음이야.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냥 개무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숙님처럼 난처해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내다가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영숙님은 표정 싹 바뀌더니 너 빌런이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참교육을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아라. 특히 영숙님이 말한 것 중에 멋있었던 게, 너 왜 행동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이따위로 행동한 것 때문에 괜히 너 이렇게 사람들한테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이렇게 행동하냐고.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네가 행동 똑바로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 네가 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가 행동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 것도 영숙님이 되게 참 교양이 있으면서도 멋있더라고요. 그냥 교수라서가 아니라 영숙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조금 좀 상대방이 뭔가 반박조차 못할 정도로 되게 좀 논리정연하고 좀 상식적이고 근엄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수님이 영식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지금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너 지금 되게 이기적인 거다. 네 마음만 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순간 낯설 리뷰어들보다 훨씬 역시 교수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제가 오늘 영식님의 행동에 대해서 영숙님처럼 리뷰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영숙님이 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영숙님 진짜 대단하다. 리뷰어인 저도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막 딱딱딱 콕콕 잘 짚더라고. 네 마음만 편하고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다 영식씨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를 꿰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영숙님이 막 영어랑 영철이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식씨가 뭐하고 다니는지, 누구한테 무슨 말하고 어떤 꼬라지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를 다 이제 영숙님이 눈치채고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영숙님이 이번 기회가 돼가지고 영식씨한테 다 이제 쏟아내는 게 정말 너무 진짜 역대급 사이다 장면이었습니다. 역대급 참교육 장면. 그리고 너는 참는 법을 모른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영숙님이 막 그 철없는, 나이만 먹고 철없는 성인들 있잖아요, 혼내는 느낌?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지만은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참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영숙님이 이제 혼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영숙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 28이다, 사회생활 할 거 아니냐, 사회생활 이러고 다니냐, 이러면 안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니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불편하다고 해서 다 입 밖에 꺼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영숙님이 연상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매력, 그런 멋짐을,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영식님이 뭐 영숙씨한테 얘기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은, 분명히 영식님은 순자님하고도 대화를 했단 말이죠. 순자님하고 어떤 대화를 했냐면, 순자님은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고민 상담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영식이 고민 상담 해주면서 영식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현숙이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지금 현숙이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영식씨는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현숙이가 나한테 말 걸어주면 좋겠다, 관계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식씨가 설마 안 가겠지, 순자씨도 가지 말라고도 했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현숙씨가 지금 영식님 쳐다보는 눈빛이 말 걸면은 가만 안 둔다, 말만 걸어봐라, 이런 눈빛으로 항상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식씨가 현숙님의 그런 시그널을 알아듣고 말을 안 걸 줄 알았어요. 순자님하고 고민 상담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영식씨는 결국 자기 고집대로 현숙씨 불러냅니다. 여자 숙소 가가지고 현숙님 불러내요. 현숙님은 할 말 없다는데도 계속 불러내, 요 앞에서 얘기하자마자. 가끔 보면 채팅이나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 업로드한 영식씨 영상 댓글들에 현숙이도 너무 뭐 표정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대화도 못하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아니에요. 현숙씨가 진짜 많이 참은 거예요. 지금도 잘 참은 거고. 충분히 싫다 하는데 계속 상대방이 나를 무섭게 계속 하잖아요, 집요하게. 절대로 현숙님에 대해서 1도 뭔가 나쁘게 말할 수 없다고 저 생각을 해요. 현숙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면은 나쁘게 보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현숙씨는 영식씨가 불러냈을 때 현숙님은 되게 정말 싫은 티를 많이 내고 되게 불편한 티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식님은 나도 할 말이 없는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영식씨가 불러낸 의도는 알겠어.
현숙님도 알았을 거예요.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서 불러낸 거를 현숙님도 충분히 아셨을 텐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다음날 집에 가는데 이제 집에 가면 서로 볼 사이도 아니고 굳이 감정만 안 좋아지게 왜 불러내냐. 현숙님은 이런 감정인 건데 어떤 부분이 불편해하고 있고 왜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영자씨하고 대화할 때도 그랬고 현숙님과 대화할 때도 그랬고 영숙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영식님은 자기가 불편하면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회성이 없고 잘못된 건지를 영식님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숙님이 계속 표정이 안 좋고 눈빛이 너무 불편하게 영식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사실 사람이 뭔가 사과를 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은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영식씨는 그 주체가 항상 본인한테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좋게 지내려는데 현숙이 왜 눈을 부라리지?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거를 또 입 밖에 꺼내요. 이게 너무 사회성이 없어. 사회화가 아예 안 된 느낌이야. 사람 자체가 고장난 느낌. 분명히 영식님이 현숙이 찾아온 이유가 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 이게 영식씨의 마음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현숙님이 눈을 부라리든 도끼 눈을 뜨든 참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식씨는 그거를 그 불편한 걸 못 참고 왜 눈을 부라리니? 현숙님한테. 관계 회복하려고 온 사람이 기껏 현숙이한테 한다는 소리가 막 그렇게 눈을 부라릴 정도로 불편하냐면서 현숙씨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식님은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나는 솔로 리뷰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출연자들끼리 늘 새로워. 어떻게 이러지? 벌써 지금 수백 명이 나왔고 5년 넘게 하고 있는 장수 프로잖아요. 어떻게 출연자들이 늘 이렇게 새롭냐? 아니 남자 출연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출한테 눈을 부라린대. 부라린다. 오랜만에 듣는다. 부라린다. 이게 너무 웃겨요. 진짜 나는 솔로 리뷰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여자랑 관계 회복을 하려고 왔는데 현숙님이 눈을 불편하게 뜬다고 눈을 약간 자기 째려보듯이 쳐다본다고 눈을 부라리는데 막 그렇게 눈을 부라릴 정도로 불편하냐고 영식씨가 되게 살벌하게 현숙님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을 부라리는 건 영식님이 부라리는 거야. 영식님 눈이 부라리는 눈이야. 현숙님은 부라리는 눈까지는 아니야. 영식님 눈이야말로 평소에도 부라리는 눈이야. 객관적으로 괜히 현숙님 편드는 게 아니라 영식님 눈이야말로 평소에도 부라리는 눈이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은 내가 현숙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데 라고 이렇게 하니까 현숙님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냐. 충분히 영식님한테 할 얘기 없다 그랬고 불편하다고 얘기했고 근데 왜 자꾸 영식님은 집요하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현숙님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숙님 말대로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지. 충분히 현숙님이 막 옥순이처럼 어장치면서 애매하게 막 헷갈리게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데이트하고 오자마자 영식님 따로 불러내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 영식님하고 나는 안 맞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말귀를 알아들었고 이제 그만해야지. 현숙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영식님은 현숙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1대1로 얘기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영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상대방이 계속 불편하고 나 부담된다 너랑 할 얘기 없다 하는데도 영식님은 1대1로는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입장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영식님은 계속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까. 영식님이 너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현숙님이 영식씨한테 나는 사실 저번에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너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영식이 너가 말을 이상하게 하고 그게 전혀 예상하기도 어렵고 대화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영식이 너랑은 정말 하나도 안 맞는다. 아주 강조를 하면서 현숙님이 영식씨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이게 방송이니까 현숙님이 욕을 안 했지 바뀌었으면은 현숙님이 아마 신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영식님하고 현숙님하고 대화할 때도 영식씨가 분명히 영식씨의 의도는 현숙씨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관계회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숙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면은 현숙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현숙님에 대해서 보듬을 줄 알고 현숙님 생각을 이해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영식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쉽다. 내가 피곤해서 그랬다. 내가 기회를 얻었을 때 잘하지 못했다. 항상 주체가 나예요. 항상 본인 얘기만 해. 이게 상대방을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방송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본인 생각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현숙님도 이런 답답한 영식님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하고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고 말만 길어지고 진 빠지니까 영식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영식님에 대한 호기심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서로 편한 시간 갖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도 없는데 왜 대화를 해야 되냐고 하면서 계속 영식씨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숙님하고 영식님하고 대화할 때 그 약간 중요 부분을
살짝 잘 못 들었는데 현수님이 정색하면서 영식님한테 나는 솔직히 방송에 나왔을 때 욕먹는 것까지도 걱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욕먹는 것까지도 걱정했다고 얘기하는 게 현수씨가 영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욕먹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영식씨가 데이트하거나 지금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현수님한테 말 걸고 하는 거, 이렇게 영식씨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욕먹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 건지, 뭐 어떤 거였어요? 아, 현수님이 내가 이제 영식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욕먹을까봐 걱정했다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싫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현수님이 작정하고 모질게 영식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싫은 거야.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편집됐어. 영식이랑 현숙이랑 데이트하고 숙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가 편집된 것 같아. 현숙님 표정이 그냥 어이없어하고 이행시까지만 해도 영식씨가 현숙님한테 이행시로 현숙해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편집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처구니 없고 좀 뭐지 이거? 이랬었는데 갑자기 현숙님이 표정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져 있었단 말이죠. 진짜 싫었나 봐. 뭔가가 있었고 너무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숙님이 방송에서 내가 이걸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모질게 영식이한테 말하는 게 방송 나갔을 때 욕먹을 거를 각오해서라도 영식씨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숙님이 바보도 아니고 약사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상대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영식씨한테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라면은 현숙님이 진짜 너무 싫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영식씨가 왜 욕을 먹냐고 하면서 현숙한테 또 되물어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영식씨는 왜 욕을 먹냐고 되물어본 게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아세요? 현숙씨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식이라는 사람은 고장이 났어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빌런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영식씨는 물어본 거예요. 그게 왜 욕먹냐고. 현숙님이 나한테 모지게 말하는 게 왜 방송 나가면 욕먹는 거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현숙씨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을 못하고 교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식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현숙님도 거기에 대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대화를 정리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간 겁니다. 영식씨가 이렇게 현숙님과 대화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남자들도 아무리 연상녀든 연하녀든 썸 타는 여자든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대화를 하고 났을 때는 인터뷰할 때 웃지 못하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항상 인터뷰할 때 보면은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인터뷰를 해요. 현숙님이 얼마나 힘들고 나 때문에 부담스러웠을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은 현숙님하고 대화 끝나면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웃으면서 인터뷰 못하지. 아무튼 아까 본방 보면서도 이게 영식님 리뷰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찾은 단어는 고장입니다. 고장. 하여튼 영식님은 이상하고 고장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자자님께서 영수이가 얘기한 거 먹힌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먹혔어요. 아예 듣지도 않았다 생각해요. 오은영숙이 웃겼네.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은영숙 데프콘이 한 말이에요? 몰랐네. 데프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구나. 현수이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전혀요. 제 라이브에 현수님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하고 함께 못 갈걸? 오늘 만약에 방송 보고 현숙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나하고 함께 못 갈 겁니다. 아마도. 포춘하님께서 영식님이 처음에 현숙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면은 절대 현숙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자 제끼고 말 걸어도 대답 안 하고 말하면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